자, 22년 경찰 1차 시험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해설 자료 펴두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기출 문제 총평을 한번 하면 지금 시험 자체가 아예 처음인 거죠. 우리가 지금 경찰 시험 관련해서는 헌법 직접 기출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고한 이제 기출이 국가직 7급이나 이제 법원직 9급, 그러니까 사지선다 헌법 객관식 시험 보는 이제 국가시험, 공무원 시험을 이제 참고 삼아 가지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전체 기본서 파트까지 기본권 파트까지 내용 정리해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나 출제 유형이나 출제 경향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참고로 봤던 국가직 7급 헌법 시험, 법원직 9급 헌법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출제 유형이나 기본권 파트까지 했을 때 출제 범위나 그러니까 중요 쟁점이나 중요 규정들이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난이도, 지문 길이 이런 것들 다 법원직 9급이나 국가직 7급에서 헌법 나오는 것들 기존에 참고했던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냥 공부한 거 유사하게 출제된 거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특히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범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헌법 총론 부분하고 기본권 파트죠. 그리고 기본권은 다시 기본권 총론 파트와 기본권 강론 파트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게 통치구조하고 헌법재판소 파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로 잡아 가지고 실제 출제 범위 확인도 되고 있는 게 뭐 당연하죠. 공지한 대로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 파트만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보기 직전에도 좀 질문하신 분들도 있던데 지금 실제로 헌법 기본서나 이런 시중에 있는 교수님들 기본서나 이런 걸 보면 기본권 총론 파트에 추가 논의로 해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요. 책에 따라 가지고는 통치구조 쪽으로 분류해 가지고 국회 파트 들어가기 전에 막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 영역 자체가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 제도적 보장 파트가 있어요. 제도적 보장 파트는 이제 기본권과의 비교로 해 가지고 기본권 총론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죠. 최소한의 보장이고 헌법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규정해 가지고 폐지 자체는 안 되지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해 가지고 제도적 보장의 개념은 잡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뭐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이제 부속 법령이랑 판례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이 분량이 꽤 있습니다. 제도적 보장 파트가 존재하고요. 이 제도적 보장 파트가 책에 따라 가지고 일반 교수님들 기본서나 이런 학자님들 책이나 이제 옛날 사법 시험이나 현재 같은 이제 변호사 시험처럼 헌법을 좀 주관식 해 가지고 주관식까지 해서 심화에 좀 심도 있게 다루는 수험 과목 기본서 같은 걸 분석을 해 보면 이 제도적 보장을 기본권 파트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통치구조 파트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우리 경찰 시험 공지가 지금 통치구조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오고 기본권까지만 4개 따로만 공지가 됐지 그 기본권 출제 범위 안에 있는 기본권 파트에 제도적 보장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지가 애매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 구성을 어떻게 해놨어요? 우리 기본권 파트 이거 빼놨습니다. 이거 안 넣었어요, 제가 책에. 그리고 문제 지금 기출문제 분류할 때도 이 제도적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문제들을 통치구조 쪽으로 분류하고 이쪽에 안 집어넣습니다. 그래 제 책이 좀 다른 선생님들 책보다 좀 얇게 나온 경향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막 다른 선생님들이 이쪽을 막 가르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막 하고 하셨었는데 지금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제도적 보장 부분이 우리 기출문제에서 빠졌거든요. 물론 이게 뭐 공지가 따로 제도 보장을 출제하지 않겠다. 따로 공지된 것도 없고 지금 시험이 딱 한 번 나온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나올 거다라는 건 100% 확신까지는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제도적 보장이 시험법에 포함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부분 분량이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하고 판례도 많고 규정도 많기 때문에 최소 한두 지문은 나왔어야 되거든요. 포함된다고 보면. 근데 아예 언급이 안 된 걸 보면 어느 정도 신뢰 이제 확실히 가지셔도 돼요. 이쪽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우리는 지금 공부한 대로 이제 차근차근 다시 공부해가지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이번 상반기 시험에 그냥 붙어 나가는 거고요. 좀 아쉽게 안 됐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 시험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붙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총평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해설 하나하나씩 문제 좀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면 이제 사지선다에서 지문 하나씩 다 이제 분석해가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 막 추가 설명하면서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겠지만, 일단 기출 해설이기도 하니까 정답 지문 위주로 이제 간단히 이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연히 복습 단계에서는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정답 지문만 막 해설 달아놓고 판례 인용한 게 아니라 정답 외의 사지선다 전체 지문에 대해서 해설 규정하고 해설 판례 달아놨죠. 그래서 복습 단계에서 혼자 충분히 독학할 수 있게 전체 지문에 해설 달아놨으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단계에서 전체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으로 바로 가죠.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 절차 관련해가지고 그냥 조문 그대로 물어본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헌정사, 헌법 개정 절차, 헌정사 아예 따로 배우기도 하죠. 거기서 가장 대표로 나오는 헌법 개정 절차 이원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4번이죠. 이런 거 딱 30일 바로 찾는 거죠. 날짜 나오는 거 그냥 객관식 그냥 무조건 조문 외우는 거죠.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니까 틀린 지문 되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해설 달아놓은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문제 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지문이 생각보다 좀 판단하기 까다로웠죠. 현행 헌법에서 조문상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헌법 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법 전문 비교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것까지 막 분석해가지고 배운 거 있죠.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는 표현 들어가죠. 밑에 해설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직접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 4조 평화통일 조항이 뭐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시 두 개 직접적으로 규정 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했으면 얘는 밀어두고 이제 나머지 지문 먼저 풀고 이런 식으로 좀 갔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정당 해산 8조 사항이고요. 정당은 함부로 해산이 안 되니까 사유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고요. 결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포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를 안 된다고 바꿔놨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다 기본 판례들입니다. 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다 기출 지문, 기출 규정, 기출 판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법치주의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신뢰보호 원칙 부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소시효 죄형법정주의 속하지 않는다죠. 자, 이게 이번 여러분들 경찰 시험 특징인데 다른 국가직이나 법원직 시험과 달리 기출 분석을 해보면 형사 절차와 관련된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꼭 100% 앞으로도 그렇다 그런 건 아닌데 이번 시험을 기출지문 해설단을 딱 분석을 해보면 특히나 우리가 지금 경찰 시험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형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판례 같은 것들이 그런 형사 절차, 형법, 형소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나온 최신 판례, 그 헌법점에서 판례들 있죠. 그런 형사 절차 관련 판례가 상대적으로 국가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푸시는 거냐면 헌법에서 판례 정리가 좀 약했더라도 오히려 형사소송법 같은 데서 언급되는 헌법 조문이랑 헌법 판례들 있죠. 특히 형법에 무슨 낙태죄도 있고 형사소송법 막 이런 형사 절차 관련해서 이런 지금 방금 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형법과 형소법에서 공부하면서 언급됐던 헌법적인 판례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역으로 헌법 문제를 좀 때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형사 절차와 직접 관련된 판례들이 꽤 나왔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예 형법 시간에 여러분들 정리하는 쟁점이에요. 형법 시간, 형소법 시간 둘 다. 물론 헌법 시간에 배웠죠. 자, 일단 형법에서 다루는 걸로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시적 적용 범위죠. 당연히 헌법에서도 배웠습니다. 행위시법주의, 형법 1조 1항이죠. 형벌 불소급 원칙이에요. 자, 형법의 시적 적용 범위죠. 행위시법 적용되는 거고요. 재판시법의 예외적,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원칙적 불허, 예외적 긍정에 유리한 경우에 한해서. 자, 근데 이거랑 비교됩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형법에 적용되는 거고, 자, 이와 비교해 가지고요. 형사소송법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 뭐야? 형사소송법 절차법에 있어서 신법을 과거행위에 소급 적용할 건지는 절차법에 있어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 입법자가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원래 형사소송법 절차법 규정에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행위의 가벌성과 관계되는 절차법, 형소법 규정은 예외적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되는 형소법 규정이 공소시효 규정인 거죠. 기존의 공소시효를 늘려버리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행위자한테 불리하잖아요. 행위의 가벌성이 확장되죠. 면소로 풀려날 사람이 유죄 판결 선고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 경우에 형벌불소급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되냐 문제되고요.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어떻게 돼요? 공소시효, 행위의 가벌성은 언제까지 가능하냐의 문제, 공소시효랑은 무관하니까 얼마든지 공소시효 절차법 규정, 신법의 소급 적용 인정한다예요. 그래서 5.18 특별법 사건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한 헌재 판례가 형법책에서 인용되죠. 형소책에도 똑같은 제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만 생각해도 동그라미 2번은 바로 맞추는 거죠. 물론 헌법적인 지식으로도 바로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세 과목 공통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바로 맞출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 동그라미 2번 그 판례 표현에 비교해가지고 틀린 점이 나온 거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선거제도예요. 선거제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제도적 보장 관련 나온 거예요. 근데 선거제도는 꼭 제도적 보장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미 같이 다루는 거예요? 기본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기본권 파트에서 다루는 부속 법률로 출제된 거지 제도적 보장이 독립적으로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제도적 보장이 출제된 거라고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통령 피선거권 관련해서 헌법 67조 3항이고요. 동그라미 2항 보시면 공직선거법 18조 1항 2온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본권성 인정한다로 가고요.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시면 되고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례 결론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기본권 주체성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결론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해서 기본권 강론 파트, 개별 기본권 배우면서 따로 암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판례들 전부 다 기출 판례입니다. 기존의 국가직 법원직 기출문제 다 풀어봤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보시면
자,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니까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지만 일부 사법인으로 사인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체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냐에 따라 평가됨에 따라 가지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부정된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기본권 제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거예요. 아까 형법 얘기했죠? 우리가 형법 배울 때, 형사소송법 배울 때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헌재 위헌 결정 때려맞고 이제 개정 삭제 폐지됐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판례 동기설에 따르면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른 삭제는 반성적 고를 따른 폐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형소법으로 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헌재 위헌 결정 때려맞고 삭제 폐지된 경우 325조 전담 무죄 판결 사유와 326조 면소 판결 사유 둘 다 가능함을 전제로 대법원 판례가 헌재 위헌 결정 받은 거에 대한 기소, 특히 재심 절차 이런 거에서 무죄 판결을 우선 선고하고 있다. 형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 판례 사안에서 전제가 돼서 항상 예로 나오는 범죄들이 뭐예요?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그 정도만 딱 확인해도 바로바로 파악됩니다. 물론 지금 지문 자체는 세부적으로 뭘 물어봤어요? 위헌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만 간단히 끊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있어가지고 세부 판단까지 물어본 거죠. 자, 과잉금지 원칙에 있어 세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판단한다 그랬죠. 자, 순서대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판단해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순간 나머지 다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수단의 적합성을 구체로 논한다는 얘기는 일단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수단의 적합성을 따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됨을 전제로 침해 최소성을 따지고 이것까지 인정됨을 전제로 법익의 균형성을 따지는 게 판단 순서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라고 판시 결론이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판례 사안은 보통 어떻게 판단돼요? 어떤 법이든 웬만하면 목적 자체는 정당하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어떤 법이든 일반적으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긴 해요. 근데 침해가 너무 크고 달성하려는 공의가 침해되는 사익 같은 게 비교 역량에서 어긋나가지고 일반적인 과잉금지 원칙 위반 케이스는 여기까지는 인정되고 여기 두 개가 부정되는 게 일반적인 사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험적으로 정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사안?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되는 사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는데 수단이 부적합하다고 판시한 판례들이 특이한 예외적인 판례가 돼서 이런 것들 위주로 외웁시다라고 해가지고 막 판례공까지 몰아서 봤었잖아요. 딱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문제 자체도 요걸 세분해가지고 물어본 지문이 됩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하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부분이 틀린 거죠. 낙태죄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최신 판례니까 꼼꼼히 봤었죠. 그래서 법익의 자, 동그라미 4번 해설 판례 한번 보세요.
자, 목적의 정당성까지는 인정하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보호, 목적 정당하고요. 형사처벌은 방지될 거니까 적합한 수단까지는 인정되되 아까 일반적인 케이스죠. 침해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위반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이고요. 침해되는 기본권 종류 정리하셔야죠. 인부의 자기결정권 이렇게 합니다. 자기낙태죄랑 의사낙태죄의 위헌결정, 위헌성 확인한 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인격권 침해 여부 관련해 가지고 침해하지 아니한다죠.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입니다. 어디에 근거한다? 헌법 10조에 근거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막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적극적, 소극적 내용 나눠서 보는 것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니은번으로 가셔가지고 최신 판례 그냥 그대로 넣은 겁니다. 최신 판례 중요하다라는 건 이미 다른 형법, 형사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헌법에서도 그대로 강조해서 아예 일개는지 최신 판례, 최종 마무리 그냥 같이 다뤄버린 거죠. 그래서 최신 판례는 대부분 다뤘던 거고 한두 개 이제 우리가 최신 판례로 공부하는 건 대법원 판례처럼 공보 판례가 떠요. 그 공보가 된 최근 선고 판례들 위주로 정리해서 보는 건데 가끔 공보가 안 된 판례 같은 거를 대법원 같은 데 막 있는 것들 출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헌법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 판례만 잘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판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최신 판례는 어떤 법리적으로 엄청 막 중요한 한두 개 판례 빼고는 요러저러 간단한 결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표현, 언론, 출판 관련해가지고 역시 거의 기출 지문들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판례요. 이 판례가 좀 기존에 기출 안 됐던 판례 숨어있는 걸 좀 낸 거긴 하니까 이제 기본 중요 판례 숨어있는 표현을 좀 따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참고를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은 맨날 나오죠. 음란 표현 역시도 보호 영역 안에는 속하되 제한 자체가 가능할 뿐이에요. 나머지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신체의 자유 헌법 12조 조문은 그냥 1항부터 7항까지 그거 다 외우셔야죠. 그리고 외울 때도 끊어읽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형사소송법에서 등장하고 겹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죠. 그러니까 형소법을 중요하게 배우는 여러분들 시험 안에서는 12조 관련 정리가 다른 형소법 공부 안 하고 헌법만 공부하시는 분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정도로 꼭 대신에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뭐 정리하는 거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차근차근 정리 잘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자,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언급됐던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관련 막 이런 것들 판례 몰아가지고 한번 쫙 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판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대학 자치 자체를 또 한 문제로 물어봐서 했었죠. 개별 지문 판례 같은 것도 역시 한 번씩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학 구성원에게도 대학 자치 관련 참여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합헌 여부를 판단한 판례 있죠. 그래서 역시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근거되는 법리 부분을 끊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까 앞에 문제도 그렇고 판례를 너무 위헌이다 합헌이다 결론만 끊어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리 자체를 물어보시는 게 문제는 꼭 이번 경찰 시험이 특이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국가직이나 법원직 원래 공무원 시험에 일반적으로 되는 유형이에요. 다 기출문제 풀면서 좀 익숙하게 봤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요런 거 판단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평등권 위반 여부 심사할 때 심사 방법 이런 거 여러 번 얘기했죠. 마무리 때도 한 번씩 하고. 결국 같은 말이죠. 자,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차별 취급을 따지기 전에 비교 집단부터 설정합니다.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어야죠. 그럼 비교 집단을 설정하고요. 비교 집단 사이에 차별 취급이 존재해야죠. 비교 집단 자체가 설정 안 되면 평등권 위반 침해 여부는 문제는 안 되고요. 존재한다 하더라도 설정된다 하더라도 차별 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시 평등권 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거죠. 둘 다 인정됨을 전제로 그러한 차별 취급이 있다고 무조건 위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면 합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면 평등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위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에 있어가지고 완화된 심사 기준, 자의금지로 갈 건지 엄격한 비례 심사, 비례 원칙으로 갈 건지죠. 둘 다 이제 과잉금지 원칙 판단하는 건 똑같대. 엄격하게 판단하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런 판례들 개별 정리하고 완화된 심사로 간 판례 정리, 엄격한 비례 심사로 간 판례 정리, 그에 따른 결론까지 끊어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되게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이 부분 봤어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시험 문제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경찰 공무원과 군인이에요. 같은 공무원 9급 대우, 8급 대우, 7급 대우인데 경찰하고 군인의 월급 차이가 나요. 이걸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를 따져서 합헌이다 위헌이다를 끝까지 가기 전에 일단 뭐부터 아까 얘기했죠?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있냐 없냐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별 취급의 존재를 전제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권 침해 아니다로 갈 건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평등권 침해로 갈 건지 결론까지 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번 지문은 결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교 집단의 설정과 그 사이에 차별 취급이 존재해야 한다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설 보시면 결론부터 한번 보세요. 추가로 밑줄 쳐놨죠? 경찰 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 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봉급 월액보다 적게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요걸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이걸 판시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전제는 설정되고 존재함을 전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 전 페이지 밑줄 부분 보세요. 경찰 공무원 경장 봉급 월액은 중사 봉급 월액보다 적음으로 상응하는 계급인 경장과 중사 간에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 전제가 또 뭐라고요? 비교 집단으로서 설정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지문에 써 있으니까 틀린 지문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지문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가장 판단해서 풀기 까다로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결론만 때려 맞춘 이런 딱 공부하면 이게 은근히 순간 까다로울 수 있죠. 결론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합헌으로 뺀 결론하고 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차별 취급의 합리성을 따졌다는 것 자체는 비교 집단에 설정되고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선행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머리를 좀 써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동그라미 1번은 통비법은 오히려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들? 통비법은 형사소송법에서 통비법 배우잖아요. 물론 헌법에서도 부속법령으로 정리는 하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응용해서라도 풀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형소법에서도 배우잖아요. 폐기감청의 위헌성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합헌으로 갔지만 최근 이 판례죠. 최근 헌재 판례에서 위헌성을 확인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통비법이 13조 다시인가 12조 다시인가 있죠. 개정 추가된 것까지 있잖아요. 그 사후 절차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형소법에서 막 다루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자, 동그라미 2번.
역시 그냥 개별 판례 결론 체크하는 거죠. 근데 좀 최신 판례여 가지고 결론 부분 찾는 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야 돼요? 1 번, 3 번, 4 번은 기존 기출 판례들이죠. 예 소거법으로 풀어 가지고 1, 3, 4가 맞으니까 2 번이 틀렸겠구나. 이제 그렇게라도 풀어 가지고 답 맞추는 거는 지장 없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지문 하나의 난이도가 높은 거와 별개로 정답률 자체는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왜? 그거 하나를 아예 모르더라도 나머지가 확실하면 답은 맞추잖아요. 그래서 개별 지문의 난이도 높음과 달리 정답률을 또 따로 놉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다음에 16 번으로 가셔 가지고 동그라미 3번 문제 같은 거는 최신 판례기도 하고 기존에 판례가 바뀐 거기도 해 가지고 여러 번 강조돼서 봤던 거죠. 그래서 1, 2, 3번 바로 맞추고 4번 틀린 걸로 가서 4 번이 약간 좀 덜 다루는 판례긴 3 번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덜 다뤘던 판례긴 한데 역시 소거법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17 번으로 가셔 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과소보 원칙으로 판단하는 거지 엄격한 비례 과잉 금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 바로 틀렸다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다?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법률 규정에서 구체적인 입법 유보를 한 경우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규정한 것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판례 같은 것들이 잘 안 다뤘던 판례고 안 다뤘던 판례의 내용 세부 내용을 끊어서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 시험 준비 대비하면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판례들이 돼요. 그래서 1 번하고 2번 꼼꼼하게 잘 봐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18 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 번이 오히려 이거보다 최신 판례가 더욱 중요한 최신 판례가 어떤 게 있었어요?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의 아니 검사 측의 반대 신문의 기회 박탈 이유로 위헌 결정 나온 거 있죠. 영상 녹화물의 증거, 독립된 본증사인 관련이죠. 그 판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최신 판례인데 그거와 비교한 판례로 동그라미 2 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기존 판례예요. 물론 대상되는 법률이 달라요. 그래서 법 이름 가지고 이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자 신고보호법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19 번으로 가셔 가지고요. 자 형사보상법 나왔죠? 역시 부속법령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보상법은 형소법 시간에 뭐 다루기도 하고 안 다루긴 하는데 형소법 제일 마지막 파트에 보면 형사보상 있죠? 집행 파트 가 가지고. 역시 형소법하고 헌법을 같이 배우는 파트가 돼요. 자 동그라미 1 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 번 읽어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 번이 형사보상법 개별 규정 물어본 거죠. 그래서 형사보상이 기본적으로 피고인 보상하고 피의자 보상이 있고요. 피고인 보상을 기본으로 잡고 피의자 보상은 이제 비교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피고인 보상 일부 기각 사유 등 규정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번으로 가죠. 자 공무담인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공무담인권 공무원 직업이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무담인권 판단한 이상 직업의 자유 추가 판단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임용 결격 사유죠. 그래서 공무담인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합헌으로 가죠. 그래서 공무담인권 침해를 부정한 판례가 됩니다. 나머지들도 읽어는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기출에서 다 봤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20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가 가지고 정규 커리큘럼에서 문제를 꼼꼼히 볼 것 같으면 한 회에 20문제 같으면 10문제씩 해 가지고 거의 2 타임을 봐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를 다 꼼꼼히 봐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이제 기출에서 특강이기도 하고 정답지문이 좀 이제 여러분 혼자서 보기 좀 넘어가기 감각이 쉬운 부분을 찝으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1 시간 만에 좀 빨리빨리 끝낸 거긴 하고요. 다만 해설도 충실히 달아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 가지고 혼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지문에 해당하는 판례랑 규정도 한 번씩 읽으면서 공부는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최근 기출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경찰 시험에서 첫 번째 유일한 기출 시험 직접 기출이니까 엄청 중요한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해설 특강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일단 1 차적으로는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수험 강의에서 제어를 볼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아쉽게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시험부터 메인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이제 정규 커리큘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